지금까지 그곳으로 가는 길은 뱃길뿐이었습니다. 포항에서 배를 타고 6시간, 그 끝에서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신비의 섬, 울릉도입니다. 이런 울릉도에 하늘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지역 소형공항, 울릉공항입니다. 울릉공항은 울릉도 남쪽 사동항과 연계하여 건설됩니다. 공항이 완공되면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울릉도까지 1시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곧 실현될 울릉도 일일 생활권. 관광객들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울릉도에 더 쉽게 다가가고 주민들의 삶도 훨씬 더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울릉도는 화산섬입니다. 섬 전체를 가파른 절벽이 에워싸고 있죠. 급경사는 바다까지 이어져서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집니다. 공항을 짓기에는 최악의 지형 조건인데 이곳에 어떻게 공항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숙제를 풀어낸 곳 DLENC입니다. 이수영 부장은 울릉공항 설계 담당자 중 한 명입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심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내륙에서는 수심이 낮아지면서 파도가 작아지면서 깨져가지고 안에 들어오면 힘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거의 들어올 때까지 힘이 아주 빳빳하게 큰 힘을 가지고 그 구조물 전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위력은 2020년 태풍 마이삭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울릉도에는 100년 관측 사상 최고의 파도가 덮쳤습니다. 그때 19m가 와가지고 그때는 저희 그 울릉공항 바로 배면에 있는 방파제에 100톤급 실하게 있었는데 방파제가 200m 구간이 완전히 소멸돼 버렸죠. 50톤급 테트라포드가 파도에 떠밀려와 터널을 막을 정도였습니다. 울릉도의 특수 지형을 고려한 설계가 절실했습니다. 설계팀은 해수 모형 실험까지 동원하며 초대형 파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당초 100년 빈도 설계 파랑으로 설계가 돼 있던 거를 저희가 국내 최초 소형 섬의 공항을 만드는 거를 감안을 해서 200년 빈도 이상의 설계 파도를 수정을 해서 그 파고를 적용을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초대형 파랑을 이겨낼 울릉공항 케이슨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케이슨은 주로 항만공사에 이용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울릉공항에는 총 30함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케이스는 10층 아파트 3개 동을 합친 크기입니다. 중량으로 따지면 한 16,000톤이 되고요. 국내에서 제작한 것 중에 가장 크고 무거운 케이슨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대 케이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1단계는 철근 조립입니다. 케이슨의 뼈대를 만드는 거죠. 철근 조립이 끝나면 거푸집을 설치합니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굳히기 위한 틀입니다. 거푸집을 만들고 나면 여기에 부을 콘크리트를 준비합니다. 거대한 크기인 만큼 준비해야 하는 콘크리트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콘크리트 타설량은 630루베고 총 105번 정도 차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타설 전에는 콘크리트를 검사합니다. 네, 레미콘 슬럼프는 합격입니다. 콘크리트의 물기는 강도를 내는 데 중요합니다. 타설 시마다 그날 콘크리트 시험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콘크리트 검사를 통과하면 타설을 시작합니다. 육상에서 제작하지만 바다에서 운반하고 바닥에 가라앉혀 설치하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도 내구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극한의 파도를 견뎌내야 하기에 품질 관리가 최우선인 공정입니다.
전반적인 막 한 곳만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다지시면 안 돼요. 가장 콘크리트 타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등하게 타설하는 거거든요. 덜 붙는 구간은 더 빨리 양생이 올 거고 많이 붙는 구간은 덜 양생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단차가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2개의 대형 펌프로 하루 종일 타설해야 케이슨 한 층을 콘크리트로 채울 수 있습니다. 타설한 뒤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단단히 굳는데 이것을 양생이라 합니다. 양생이 되면 거푸집 해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거 뽑아 올릴 때 콘크리트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얘기해놓겠습니다. 위험한 상태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하고 만약에 미비된 게 있으면 얼른 조치부터 하고 작업을 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거푸집과 케이블을 연결한 뒤 크레인으로 해체를 시작합니다. 크고 무거운 구조물을 들어올려 옮기는 공정이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좀 불어. 그러니까 잠깐 대기했다가 작업하는 걸로 풍속 상태 확인하고 저희는 풍속 기준이 13m/s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면적이 넓은 거푸집 같은 경우는 상부에서 바람이 어떻게 돌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풍속 이상으로 바람이 불 때는 작업을 멈추고 있습니다. 일단 작업을 중지하고 기다립니다. 2시간 뒤 바람이 잦아들고야 거푸집 해체가 계속됩니다. 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풍속 확인하면서 여기 안전하게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2시부터 우천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건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케이슨을 바다로 옮겨야 합니다. 떠있는 부두로 불리는 플로팅 독에 케이슨을 실어야 합니다. 그런데 16,000톤에 달하는 케이슨을 어떻게 이동시키는 걸까요? 바로 IPCCV 장비입니다. 케이슨 제작 전에 바닥에 레일을 만들고 총 96개의 유압잭을 레일 위에 설치합니다. 유압잭 한 개는 250톤을 들어올리는데 96개의 유압잭이 있으니 16,000톤의 케이슨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당 10m를 이동하는데 케이슨을 40m 이동시키려면 무려 4시간이나 걸립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케이슨을 선적한 플로팅 독이 출항 준비를 합니다. 이번이 21번째 케이슨 이동이지만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A타입은 저희가 9개 타입을 제작하고 있는 케이슨 중에서도 가장 큰 27.5m 높이의 약 16,500톤급의 케이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예인선이 플로팅 독을 끌고 나갑니다. 케이슨 인양은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물때에 맞춰서 띄울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대가 새벽이고요. 이왕이면 출항할 때 새벽에 출항해서 안전한 시간대에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이틀 무렵 수심이 깊어진 곳으로 나가면 케이슨 충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케이슨 격실에 물을 채우는 작업인데 물의 무게 때문에 케이슨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이동을 위한 작업을 마치면 예인선을 통해 케이슨을 바다로 진수하고 방파제의 보호를 받는 각어치장으로 운반합니다. 케이슨은 이곳에서 울릉도행을 기다리며 얼마 동안 대기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포항에서 210km 떨어진 울릉도 현장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울릉공항 건설 현장은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 진행하는 작업이다 보니 더욱더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1일 관리감독자 TBM 실시하겠습니다. 집안 지지력에 대한 그 평판 제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지력이 확보되면은 이제 그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기준축 설치 작업 시 당구로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2일조로 작업하겠으며 안전고리 잘 체결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생활 책임다. 오늘은 날씨가 도와줍니다. 잔잔한 파도 덕에 바다로 나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섬이라는 특별한 기상 조건 때문에 한 달 평균 10일에서 15일밖에 작업할 수 없습니다. 포항에서 완성된 케이슨이 이곳에 거치되기 위해선 사전에 많은 공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작업인 기초 사석 투하 공정입니다. 집안이 단단해지도록 해저 집안에 지름 30cm 전후의 돌을 깔아놓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방파제 작업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작업 중에 하나죠. 사석을 먼저 투하를 하고 그 위에 평탄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케이슨을 거치하는 공정 중에 가장 첫 번째 작업입니다. 16,000톤의 케이슨을 견고하게 지탱할 자리를 만드는 일인 만큼 GPS를 통해 정확한 위치에 기초 사석을 투하해야 합니다. 케이슨 하나를 올려놓기 위해 바지선 6대 분량 6만 톤의 사석을 골고루 평탄하게 투하해야 합니다. 케이슨이 기초 사석 위에 거치가 되면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초 사석보다 훨씬 더 큰 돌을 쌓는 일입니다. 지금 이 돌은 피복석이라고 1m 정도 되는 사이즈의 돌이거든요. 근데 이 돌은 울릉도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 경상도에서 배를 해상 운반을 통해서 저희 현장에 공급되고 있는 돌입니다. 크레인으로 하나씩 피복석을 투하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바로 잠수사입니다. 케이슨 주변 바닥에 지름 30cm의 기초 사석이 보이고 그 위에 더 큰 돌인 피복석이 보입니다. 근데 30cm라는 돌은 파도나 조류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 1m 되는 돌들을 잠수부를 통해서 표면을 감싸줘서 그 돌들이 유실되지 않게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잠수부가 피복석을 로프로 묶어준 후 물 밖에 크레인 기사와 소통을 하며 정확한 위치로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돌과 돌이 맞닿게 하면서 피복석 사이의 틈을 메워줍니다. 하루에 이 작업에 투입되는 잠수부는 4명입니다. 잠수사 1명은 안전 규정에 따라 각각 오전 오후 1시간씩 작업합니다. 돌 특성상 이렇게 돌끼리 마주쳐서 붙여놔야 되는데 크레인 오렌지 바가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기계 혼자서 사람 없이 작업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공정 속도를 내기 위해 잭업 바지선도 동원되었습니다. 잭업 바지는 보통 그 바지가 물 위에 떠 있어서 조류나 파도에 의해서 유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기 보이는 포스트를 바닥까지 내려가지고 배 자체를 수면 위에서 띄움으로써 파도의 영향을 덜 받아서 해상 작업 일수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특별히 투입된 장비거든요. 잭업 바지선의 포스트 높이는 50m라 가장 깊은 작업 구간인 수심 35m 지역에서도 활약이 가능합니다. 케이슨 바로 옆에 근고 블록을 쌓고 피복석 위에 유실 방지 블록까지 한 번 더 쌓아줘야 해상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공정 단계마다 자연의 힘을 절감합니다.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확하게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바깥쪽 파도를 막아주는 케이슨 작업들이 난이도가 높고 어렵습니다. 자연과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근데 싸우면 안 되거든요. 자연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울릉공항에 쓰이는 케이스는 곡선입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오는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계된 파력 분산형 케이슨입니다. 저희 케이슨이 이 월파 저감형 공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월파를 저감하는 슬릿들이 이중으로 있어서 이 팔을 소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도가 와도 여기서 소산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격실에 배수와 흙을 채운 뒤 콘크리트로 뚜껑을 덮습니다. 이 위에 방파벽의 기초가 될 상치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립니다. 네, 저희 상치 콘크리트 구조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해상에서 타설이 됩니다. 이와 같은 해상 BP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해상 BP라고 하는 것은 배 위에 세워진 콘크리트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재가 소진되면 동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재를 수급을 받아서 레미콘을 타설하고 있습니다. 운송 거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장비들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자재도 제한적이고 혹시라도 고장났을 경우 부품 구입을 하더라도 육지에서 운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항상 여유분의 자재, 장비, 부품들을 확보해 놓는 게 그것도 저희한테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해상 작업이라 모든 작업이 날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바람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게 간섭 안 되게끔 좀 해주세요. 바람과 더불어 또 다른 난제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그 염해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염해라는 거는 콘크리트가 이제 물과 만나게 돼서 안에 있는 철근이 팽창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바닷물이 접하는 구간에는 방청제라는 혼화제를 넣어가지고 방청 콘크리트를 타설하고요. 그런데 상치 콘크리트 타설이 띄엄띄엄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격간 시공이라 합니다. 이쪽 시공하고 건너뛰고 이쪽 시공하고 이 두 스판 시공이 다 되면은 마지막으로 여기를 시공해서 수하열을 저감하고 균열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상치 콘크리트가 완성되면 그 위에 높은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벽을 올려줍니다. 활주로의 길이와 거의 비슷한 총 1434m의 방파벽입니다. 폭은 한 16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20m 정도 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국내 항만 시설 중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벽은 24m 높이의 파도를 막아줍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 때 발생한 관측사상 최고 높이 19m보다 5m가 높습니다. 여기에도 월파로부터 활주로를 보호하고 파도의 힘을 분산하기 위한 설계가 접목되었습니다. 요 이유는 저희가 이게 바다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니까 이 파도가 이쪽 안쪽으로 이제 월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력을 저감할 목적으로 이러한 공간을 둬서 파도가 이런 공간에 의해서 소산이 되게끔 구조물을 이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최근 방파벽의 지붕 역할을 하는 슬라브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슬라브 위로 약 6m를 추가 매립하여 활주로가 완성됩니다. 슬라브 타설 작업을 위해서 이동식 강제 동바리가 사용됩니다. 네, 이 동바리 같은 경우는 이 유압 시스템을 통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 유압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조절을 통해서 타설할 때는 이 폼을 들어 올리고요. 타설이 끝나고 양생이 끝난 다음에는 이 폼을 내려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라브가 완성되면 외벽을 높이고 가운데를 돌과 흙으로 채워 매립해 활주로를 만듭니다. 매립에 필요한 골재들은 울릉도 현장에서 수급한 뒤 분쇄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매립할 돌인 흙인데 보시면 사이즈가 다 크잖아요. 돌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공극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지면 안 돼도 여기 그러면 작은 걸로 보면 공극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돌만 저희가 사이즈를 선별해가지고 매립하기 때문에 이게 공정이 되게 복잡하고 힘든 매립 공정입니다. 분쇄한 돌들을 선별기를 이용해 크기별로 나누어 필요한 공정에 사용합니다. 100mm 이하 중간짜리고요. 여기가 제일 큰 300mm 이하. 그 저쪽이 석분으로 해가지고 돌 단 거 나오는 겁니다. 30cm짜리 돌은 케이슨이 거치될 바닷속에서 기초 사석으로 사용하고 10cm 이하 작은 돌은 매립용으로, 흙과 비슷한 석분은 다지기용으로 활용합니다. 과거 인천공항 건설 당시 매립지의 수심은 평균 1m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20m가 넘고 깊은 곳은 27m에 달합니다. 매립의 난이도가 천지차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매립해야 될 바다가 지금 옆에 크거든요. 그리고 깊이가 수심이 20m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엄청 깊습니다. 보통 동절기 겨울에는 저희가 워낙 파도가 높고 해가지고 매립하면 쓸려가고 또 여름에는 태풍 오면 매립한 거 다 쓸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매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바람과 파도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어렵게 매립한 흙이 쓸려가지 않게 하려면 속도를 내야 합니다. 아직에 그 동절기에 그 뒤치움 사석을 밀고 나가면은 파도 방향이 북동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너울을 타고 계속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면서 기존에 매립해놨던 이 사석재 자체가 어떤 유실이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실되는 순간 다시 또 재시공을 해야 되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일단은 올해 우리 목표가 케이스를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포항에 있는 케이스는 다 빨리 끌고 와야 되고 기존 차동항하고 교체하는 구간에 사석을 빨리 투하를 해야 됩니다. 네. 한계 속에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파고가 낮아져요. 그래서 올해 안에 케이스 구간을 마무리가 되면 폐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목표로 하는 게 올해 안에 케이스 구간을 폐합을 시키는 게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될까요? 도전이죠. 안전하게 꼭 해야죠. 네. 포항 앞바다의 가거치장. 케이슨 이동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동하려면 가라앉히기 위해 채워놓았던 물을 빼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B타입과 A타입의 두 종류가 케이슨이 가거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정거치할 울릉도의 바닥 수심에 따라 케이슨 높이가 결정이 되고요. 나중에 가서는 세밀하게 저희가 설계된 물이 높이를 맞추면서 빼야 되는 작업이어서 대략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케이슨이 워낙 크고 무거워서 운반중에 기울어지면 큰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케이슨의 발라스팅이죠. 이제 각 격실마다 물의 채움량이 틀린데요. 정확한 높이로 계산된 높이만큼 물을 채워서 얘가 안정하게 뜰 수 있게끔 만든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그 제한 속도 내로 이제 210km를 운반하게 됩니다. 예인선에 케이슨을 연결하고 인양을 시작합니다. 앞에서 예인선이 끌고 보조선은 뒤에서 케이슨의 방향과 균형을 잡아줍니다. 날씨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분석하고 자료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출항을 하게 된 거죠. 시속 4km, 사람이 걷는 속도로 해류를 따라 항해합니다. 이렇게 꼬박 48시간에서 52시간을 가야 울릉도에 도착합니다. 다음 날 울릉공항 건설 현장. 다행히 날씨가 좋습니다. 케이슨을 이동시키려면
포항과 울릉도 모두 최소한 사흘은 날씨가 좋아야 하는데 변화무쌍한 동해 바다에서 그런 날은 드뭅니다. 케이슨이 도착할 때까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12시 반경에 현재 위치가 지금 빨간색이 됩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전체 거리 중에 약 한 반 정도 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총 210km 중에 105km 왔으니까 딱 절반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배라는 운항이라는 게 조류나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작점에서는 조류발 받아서 빨리 오다가도 근처에서 뭐 물이 도는 과정에서 그래버리면 또 속도가 늦어지다가 빨라지다가 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 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들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현장에서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1일 포항에서 출발한 첫 케이슨이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국내 최초 도서지역 소형공항이라는 역사의 첫 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개의 케이슨이 놓였고 오늘은 21번째 케이슨이 놓이는 날. 새로운 길을 위한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케이슨 거치를 위해 6대의 선박이 동원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호흡을 맞추며 케이슨의 자리를 잡습니다. 위치를 잡아가면서 케이슨 21함에 물을 빼서 20함과 높이를 맞춥니다. 정거치 작업만 7시간. 이렇게 21번째 케이슨 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케이스는 9개. 난관은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케이슨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도전을 계속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케이슨을 제작하는 회사가 될 거라고 꼭 믿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완료하면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울릉공항 완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조상이 나가. 그런데 못 나가지. 배가 안 뜨니까 첫째. 그걸 또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배가 떠야 하니까 못 갔지. 일단 택배가 오가는 게 이제 바다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하루 만에 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기본 2, 3일은 있어야 되고. 제가 다니는 병원이나 대구랑 부산에 있거든요. 그러면 3박 4일이나 이렇게 휴가를 내서 나가요. 나가서 갔다 오고 하루가 갔다 일단 나가는 대하로 들어오는 다르니까. 저희 셋째 형수가 오토바이 타고 농장에 가다가 담벼락에 오토바이를 박았어요. 큰 병원이 없는 울릉도에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바다 건너 강릉에 헬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저희 형수 같은 데 따져보니까 6시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뭐 수술할 줄도 알려고 산소호흡기만 끼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뭐. 그러다 보니 공항이 이제 된다 해도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은 내가 한 번도 안 타더라도 다른 사람이 타더라도 빠른 교통은 꼭 필요하다.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넘어 생사가 걸린 하늘길.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을 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섬이라도 옛날하고 달려가 빠른 걸 좋아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공항이 안전하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타보고 싶을 겁니다. 울릉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울릉공항. DLNC가 기술과 신념으로 그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